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트렌트 돌턴의 소설 우주를 삼킨 소년입니다. 2019년 데뷔작으로 많은 문학상을 받으며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12살 소년 엘리 벨이 혼돈스러운 어린 시절을 거쳐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어떤 선택에 달려있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초반부에는 약간 판타지가 있는 듯한 전개였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엘리의 행동과 상황들을 응원하며 때로는 조마조마하게 읽었고 끝에서는 웃음이 나고 행복했습니다. 주인공인 소년 엘리 벨의 주변 인물들과 환경을 말씀드리자면 형인 오거스트 벨은 6살쯤에 아빠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가 아빠가 차로 댐을 들이받는 사건이 있은 후로 말을 하지 않고 의사표현을 하고 싶으면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을 씁니다. 오거스트는 머리가 좋아서 항상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엘리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든든한 형이 되어줍니다. 엘리의 엄마 프랜시스 벨은 댐을 들이받는 사고 이후 아빠와 이혼을 하고 새아빠 라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등장인물, 70대 노인 아서 슬림 할리데이인데요. 아이들의 베이비시터 역할을 해줍니다. 엘리와 항상 함께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지만 알고 보면 그는 전설의 탈옥수, 한때 세상을 들썩거리게 했던 전설의 탈옥수 출신입니다. 새아빠 라일은 휴먼터치라는 의수족, 의료 보조기를 판매하는 큰 회사에서 표면적으로는 정비사의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약을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라일의 뒤를 쫓던 두 형제는 그 사실을 알아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휴먼터치의 대표 타이터스 브로즈라는 사람과 그의 부하 이완 크롤이 엘리의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엄마와 라일에게 마약을 어디로 빼돌린 것인지 추궁을 했고요. 두 사람은 자신들은 마약을 빼돌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이게 사실 라일의 단짝이던 테디 칼라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두 사람을 밀고 했어요. 마약을 빼돌렸다고. 테디는 사실 라일 몰래 프랜시스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끝까지 마약을 빼돌린 곳을 말하지 않던 라일은 타이토스 브로스의 부하에 의해 끌려나갑니다. 그 이후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요. 라일은 끌려나가면서 허공에 급하게 손가락으로 글씨를 씁니다. 오거스트는 그걸 읽었어요. 라일이 나가고 난 뒤 타이터스는 오거스트에게 라일이 허공에 뭐라고 썼는지 추궁을 했는데요. 오거스트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자 엘리의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합니다. 엘리는 다급하게 형은 원래 말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이완 크롤은 자비 없이 엘리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자릅니다. 그러자 오거스트가 입을 엽니다. 너의 마지막은 죽은 솔세. 이 문장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 소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의 첫 장을 보면 너의 마지막은 죽은 솔세. 첫 장에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다가 중간에 너의 마지막은 죽은 솔세라는 게 등장하자마자 흥미가 유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타이터스 일당은 물러가고 손가락을 잘리며 기절했던 엘리는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난 엘리의 옆에는 슬림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엄마는 마약 유통으로 교도소에 잡혀갔고 라일 아저씨는 그 뒤로 행방이 묘연했고요. 형은 친아빠의 집에 갔다고 말해주는 슬림 할아버지입니다. 퇴원을 하게 되면 아빠의 집으로 가기 때문에 엘리는 몰래 병원에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탈출한 뒤에 지금은 아무도 없을 집으로 가서 그들의 비밀 공간에 숨는데요. 그곳에서 지쳐 쓰러져 가던 중 빨간 전화기에서 벨이 울립니다. 발신 번호는 773-8173. 이 숫자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따가 또 나오거든요. 773-8173. 전화를 받는 엘리는 누구인지 모를 한 남자로부터 의문스러운 이야기를 듣다가 다시 운전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신문사 사우스 웨스트 스타의 범죄부 기자 케이트릴린 스파이스를 찾아갑니다. 그 이름은 오거스트가 한때 허공에 썼던 글씨의 주인공이고요. 슬림 할아버지에 대한 기사를 썼던 기자였고
엘리의 꿈속에 늘 등장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케이틀린을 만나고 케이틀린에게서 운명을 느끼는 엘리. 그녀에게 타이터스 브로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 오거스트를 만난 엘리. 그동안 말을 하지 않던 형이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라일 아저씨가 허공에 글씨를 쓰며 오거스트에게 알려줬던 건 마약의 위치였고요. 그리고 엘리를 지켜주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엘리는 형과 함께 친아빠 로버트의 집에서 살게 되며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아빠는 하루 종일 술과 담배에 취해 있었고 유일하게 서재에서 책을 읽을 때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세 부자는 차츰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고 로버트도 조금씩 제대로 된 아빠의 역할을 수행해 갑니다. 엄마는 교도소에서 독방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점점 무언가에 홀린 듯 미친 사람처럼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엘리는 엄마의 정신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슬림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슬림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전설의 탈옥수죠? 슬림의 도움으로 식자재 운반을 가장하여 몰래 교도소에 진입하게 되는 엘리. 13살 소년이 교도소로 잠입하는 기상천외한 일은 수감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이슈가 되었고요. 실제로 엘리가 찾아오자 모두가 환호합니다. 드디어 엘리는 엄마를 만납니다. 엘리를 만난 엄마는 제정신을 찾게 되고요. 울면서 엘리를 끌어안으며 꼭 살아서 나가겠다고 말하는 엄마. 그때 교도관에게 발각된 엘리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전설의 탈옥수였던 슬림 할아버지의 후일담들을 바로 옆에서 매일 들으며 자란 엘리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소한 엄마는 엘리와 오거스트에게 자신이 이제 테일 아저씨와 함께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테일이 끔찍하게 싫었던 엘리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자신이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를 자주 오며 진심을 보여준 그와 함께 살자고 엘리와 오거스트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역시 테일은 나쁜 놈이었습니다.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다시 로버트의 집을 찾았고 제대로 가족이 된 네 사람은 함께 살게 됩니다. 이 소설에는 엘리와 오거스트의 성장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부모였던 아빠 로버트와 엄마 프랜시스 역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엘리가 라일 아저씨가 마약을 숨겨뒀던 곳을 찾아서 마약을 조금씩 팔기 시작해서 어렵게 돈을 만들었는데요. 그걸 오거스트가 엘리 모르게 기부해버렸어요. 엘리는 무척이나 화가 났죠. 자신이 어렵게 마약을 팔았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엘리의 집에 테디가 쳐들어옵니다. 엄마를 되찾아가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엘리의 집으로 찾아오는데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려 하는 테디를 보며 긴장하고 있던 네 사람인데요. 그 순간 회색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멋지게 짠 하고 등장을 해서 테디와 불량배들을 혼쭐 내줍니다. 그 남자는 폭주족 갱단의 규율부장 알렉스. 규율부장이라는 게 조직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보스급인 사람인 것 같아요. 엘리는 슬림 할아버지의 권유로 어릴 때 교도소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주며 사소한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사소한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었어요. 그렇게 교도소에 지내는 사람과 엘리가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알렉스는 바로 엘리의 펜팔 친구였습니다. 알렉스는 출소하자마자 고맙고 그리운 엘리를 찾아온 것이고요. 위기에 처한 엘리의 가족을 구해주고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슬림 할아버지가 죽었고 그 큰 빈자리를 채워줄 알렉스라는 어른이 엘리에게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건들 속 시간은 빠르게 흘러 19살이 된 엘리.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던 엘리는 알렉스의 인터뷰를 계기로 결국에 케이틀린이라는 신문사의 보조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오거스트에게 시청에서 초대장이 날라옵니다. 퀸즐랜드주에서 지역사회 유공자를 표창하는데 거기에 오거스트가 포함된 것이죠. 기부를 많이 했어요. 오거스트가. 어떻게 기부를 했냐면 크리미널 엔터프라이즈라는 비밀 자선단체를 만들자고 알렉스에게 제안했습니다. 알렉스가 누굽니까? 어두운 세계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알렉스의 부유한 범죄자 친구들이 자선활동으로 기부를 하게 돼요. 오거스트 덕분에. 그래서 그 부유한 범죄자들은 현실판 로빈훗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죠.
그렇게 지역사회 유공자 표창을 받게 된 오거스트고요. 신문사에서는 엘리에게 표창의 주인공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라는 업무를 줍니다. 그런데 그 표창장 명부에 타이터스 브로즈가 있었습니다. 타이터스 브로즈는 의수족, 의료보조기를 만들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착한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있었는데요. 그럼 그가 지역사회 유공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밀리에 마약을 유통하고 라일 아저씨를 끌고 갔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그 타이터스 브로즈입니다. 엘리는 케이틀린에게 그의 범죄 행각에 대해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갑니다. 다행히 타이터스 브로즈는 수년 전 만났었던 엘리를 알아보지 못했고 인터뷰는 그럭저럭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의 중간에 거실 유리문을 향해서 작은 새가 돌진을 해서 부딪히는데요. 기절한 새는 깨어나자마자 다시 선회하여 부딪히는 일을 반복해서 했어요. 반복해서 부딪히다가 기절한 새가 움직이지 않자 엘리와 케이틀린은 유리문 밖으로 나갑니다. 기절한 어린 새를 두 손으로 감싸 올리는 엘리. 그때 케이틀린이 이 새는 솔새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 순간 자신을 알아봐준 그들에게 화답하듯 새는 갑자기 움직여 날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의 머릿속이 번뜩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엘리가 케이틀린에게 말하는데요. 어릴 때 형이 타이터스 브로즈를 향해서 썼던 말이 생각이 난다고 해요. 허공에 썼죠. 소설의 맨 첫 장에 나왔던 그 문구. 너의 마지막은 죽은 솔새. 오거스트에게는 그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엘리에게도 특별함이 있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운명을 거스르고 빛을 찾아가며 대답을 찾아가는 용기가 있습니다. 엘리가 바로 우주를 삼킨 소년이죠.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타이터스가 떠난 집에 엘리와 케이틀린이 다시 몰래 잠입을 합니다. 그들은 지하의 비밀 공간을 찾아냈는데요. 그 안에서 갇혀있는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는 최근에 실종되었던 펜 가족 중 어린 아들 베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는 신체 부위들이 표본이 되어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요. 모두가 진짜 실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본 중에는 7년 전 타이터스 일당에게 끌려가 사라졌던 라일 아저씨의 머리도 있었습니다. 그때 빨간 전화기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은 엘리. 수화기 너머에서는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엘리는 생각합니다. 이건 형의 목소리라고. 빨간 전화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전화일까 생각하면서 소설을 읽었는데요. 이게 실제 전화가 아니고요. 엘리가 큰 트라우마에서 달아나기 위해 상상으로 만들어낸 존재였어요. 발신번호인 773-8173이 뒤집어서 거꾸로 보면은 엘리벨, E-L-I-B-E-L-L, 엘리벨이 됩니다. 우주를 삼킨 소년 엘리벨. 두 사람은 그 지하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명백한 증거를 들고 타이터스 브로즈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냅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시청에서 표창장을 수여하는 행사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표창장을 받게 되는 타이터스가 모두의 앞에서 인사를 한 뒤 그의 최신, 신형 의수족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의기양양하게 상자의 천막을 걷어내는 타이터스. 근데 그 상자에는 최신형 의수족이 아닌 라일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놀랐고 경찰들은 타이터스 브로즈를 체포하기 위해 뛰어옵니다. 정신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강당을 나오는 엘리를 타이터스의 부하 이완 크롤이 습격을 합니다. 칼에 찔린 엘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는데요. 이완 크롤 역시 다리를 도끼에 찍히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괴물처럼 따라붙습니다. 궁지에 몰린 엘리, 죽음의 위기에 몰린 순간 경찰이 나타나는데요. 이완 크롤은 엘리를 인질로 잡습니다. 이게 소설의 완전 끝부분이에요.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긴장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총알이 발사되는 순간 엘리는 쓰러졌어요. 엘리는 정신을 잃기 전 허공에 손가락으로 글을 씁니다. 소년 우주를 삼키다. 마지막 장에서는 엘리의 무의식, 꿈속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교도소 마당에서 슬림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엘리가 나옵니다. 슬림 할아버지는 엘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엘리를 담장 너머로 위대한 탈출을 하게 합니다. 다행히 결말에서 엘리가 무사히 깨어났고 그렇게 소설이 끝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줄거리를 세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작가의 문체와 스토리들을 직접 읽어보셔야 저와 같은 감명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는 뭔가 몽롱하게 꿈속을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해요. 중간중간. 웃음과 때로는 안타까움이 공존했고 순수한 우주를 삼킨 소년을 만났습니다. 요거 꼭 읽어볼 만한 소설이에요. 속지도 굉장히 예쁘죠? 우주를 삼킨 소년 읽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